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통해서 내년에 좀 좋게 보시는 뭐 섹터나 종목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하시고 싶은 오미크론 얘기를. 오미크론 좋습니다. 네. 이 실체가 뭐냐 지금 그러니까 오미크론 때문에 막 그 급락하기도 했고, 근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미국에서는 점점 이게 저희 그 전염은 잘 되는데 전염은 폭발적으로 되는데 치명률은 낮다 이렇게 뭐 그런 쪽으로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간밤에도 보면 뭐 파우치 박사가 얘기할 정도면 그 사람들 뭐 쉽게 얘기했다가 쉽게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주일 지금 이제 지나고 이번에 2주차잖아요. 대략 한 2주 정도 지나면 자리를 모을 수 있다는 건데 그걸 일주일 한 반 정도 지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감을 얘기하는 건 그런데요. 자, 이제 그 델타하고 오미크론하고 제가 좀 비교해서 좀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제일 틀린 게 그 지금 상황이 더 나은 거는 그때보다 백신 접종률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이제 뭐 그 치료제 먹는 치료제 얘기는 좀 나오고 그리고 락다운이 이제 안 돼요. 미국이 현실적으로 락다운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 얘기하면서 뭐 폐쇄 없다. 뭐 그쪽은 언급도 안 하잖아요. 이제는 검토의 대상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는 상황. 이제 뭐 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뭐 7,000명 나온다 그러는데 맞아요. 끼얹고 가야지. 과거로 좀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옛날처럼 뭐 2명 모이고.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국민 정서상으로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부정적인 얘기는 이제 재정 여력이 좀 약하고 이게 진짜로 치명률이 높았다면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델타 변이가 나왔을 때 이게 작년 10월 달에 그 인도에서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그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거쳐서 4월 달에 관심 변이로 좀 지정이 됐고요. 결국 요주의 변이로 지정이 된 게 5월 11일이에요. 근데 얘는 나오자마자 그럼 지정이 됐잖아요. 그만큼 다급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다급한 상황에서 이게 정말로 치명률이 낮은 게 사실이라면은 정말로 좀 요새 어디서 뭐 엔데믹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나왔어요. 엔데믹이 될 수도 끼고 있다. 사는 팬데믹이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엔데믹을 끌어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팬데믹이 끝난다. 그러니까 감기처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내년 연말 연초 시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고 이게 우호적인 변수냐 아니면 끔찍한 악재가 될 것이냐. 저는 배팅을 걸어본다 그러면은 이게 게임 체인저 우호적인 쪽에 그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아마 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한 2주 정도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한 다음 주 정도까지가 좀 고비가 아닐까. 또 공교롭게도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뭐 그래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테이퍼링을 예정대로 하겠지만 그런 변수를 보고 있고 그렇다면은 관련주들 그 보면은 그럼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 저는 이제 뭐 순서대로 보는데 극장이 제일 먼저 빨리 돌아설 거고요. 그다음에 내국인 카지노. 그리고 그다음에 여행, 항공 뭐 이런 순으로 갈 것 같은데 보통은 사실은 여행 항공주 얘기 먼저 하거든요. 우리가 얘기를 많이.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디가 제일 먼저 돌아서겠습니까? 극장 아닐까요? 그러네요. 사실 해외 가기 여행 항공 비행기 타기 어려웠는데 카지노 가기도 사실은 국내 카지노는 지금 정선밖에 없는데 그 다음이 두 번째가 국내 카지노. 그 국내 카지노도 가기 어렵잖아요. 정선까지. 그렇죠. 근데 여행 사실은 영화관은 뭐 옆에 아무 데나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심정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굉장히 턴어라운드가 나올 거라고 기대는 해요. 근데 얘네를 언제 사느냐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 수급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막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면은 얘들도 좋게 보는구나. 내가 사실은 모든 거를 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외국인 기관 매수 정보에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월쯤 이렇게 봤더니 아직까지는 수급이 안 들어와요. 좀 움직이는 게 대한항공 정도만 들어오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좀 그 인상적인 수급이 나오지는 않고 수급을 있습니다. 표시한 거구나. 12월 한 중에 CJ, CGV, 뭐 극장주 두 종목, 카지노 두 종목, 여행주 두 종목, 그다음에 항공 두 종목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대체로 외국인 기관이 열심히 사지는 않죠. 대한항공 정도만 눈에 띄고요. 대한항공은 사실은 이게 여객주라기보다는 지금 화물주로 운송주로 좀 분류라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런 흐름이 그래서 분명히 보긴 봐야 되는데 이쪽도 봐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쪽이 게임 체인저가 된다 그러면은 그동안 정말 원난이도 못 올라갔던 게 있어요. 백화점, 유통주요. 유통주도
그때부터는 요새 저기 그 기관들이 신세계 같은 종목도 술술술해서 삽니다 매일. 네.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고 다만 그 주식 투자할 때 뭔가 내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한 가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 상상으로만 주식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자 이렇게 됐는데 기관 외국인은 좋게 보면서 계속 사고 있구나. 그러면은 나도 이제부터 그러면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고 증권사 리포트도 읽어보고 이렇게 좀 판단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케인즈가 얘기한 것처럼 투자는 이제 미인 선발대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는 좋게 생각하는데 예. 시장이 이제 알아줘야 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절대로 오라 이러면은 주식에서 또 못 봅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은 수급을 예. 특별히 메이저들의 수급이 같이 몰리는 때를 예. 잡아야 되는 그리고 거죠. 예.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죠. 예. 수급이라는 거는 기관 외국인이 하루에 막 때려서 많이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사고 있다. 이래서 추세를 좀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자주 불러주시면은 그런 좋습니다. 같은 종목들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차트로 거의 그리는 게 이제 뭐 일상인데 네. 뭐 그런 거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수급으로 보면 2022년 투자 전략 얘기했고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뭐 이제 앞으로 오셔서 얘기를 하시고 오늘 어쨌든 그럼 수급으로 봤을 때 좋게 보시는 섹터가 1순위는 아까 반도체라고 하셨습니다. 네, 반도체가 가장 탑픽이고요. 네. 그리고 뭐 내년에도 그 여전히 실적이 좋은 쪽은 2차 전지인데 매매하기는 좀 어려운 쪽이 됐고. 그렇다는 건 이제 좀 많이 올라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르기도 올랐고 네. 너무 주가 움직임이 거칠잖아요. 네. 뭐 특히 이제 뭐 이 메타버스나 NFT 매매하기 참 힘든 게 뭐냐면은 네. 뭐 5% 오른 강보합세 뭐 이렇게 표현해서 올라가면은 10몇 % 올라가고 빠지면은 또 막 깜짝 놀랄 정도로 조정을 받고 이러니까 네. 매매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쪽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쪽도 그래서 뭐 대안을 제시를 해드리는 게 종목 고르기 힘들면은 ETF. 예, ETF도 괜찮고. ETF도 저도 찾을 때 주로 이제 HTS에서 뭐 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타이거 코덱스 찾는데 네. 되게 많고 막 섞여 네. 있는데 증권거래소 한국거래소에 가면 거기 항목 중에 ETF 내가 항목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ETF도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네. 반도체 치면은 반도체 관련된 ETF가 몇 개가 이렇게 딱 떠요. 네. 리스트가 다 뜨는데 그걸 한 번 더 클릭하면은 거기 이제 구성하고 있는 종목까지 다 뜨고 있고. 예. 거기서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네. 지금 반도체 얘기를 좀 하자면은 뭐 나스닥 3% 오른 것도 아니고요. 네. 밤에 뭐 반도체가 5%가 올랐어요. 간밤에 지수가. 필반 지수가 5% 올랐던. 네. 네, 맞아요.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는데 네. 얘네는 좀 올해 들어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몇 번을 경신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부러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사실 나스닥을 볼 때 주로 뭐 전기차 이런 업체들만 눈여겨 보는데 네. 반도체 업체들은 뭐 AMD 이런 거 엔비디아 이런 거 엄청 올랐죠. 예.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자, 근데 요거 우리나라 네. 반도체 지수를 대표하는 거는 그냥 KRX 반도체 지수예요. 네, 네. 전기전자도 아니고 그냥 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들어가 있는 게 KRX 반도체인데 여기는 삼성전자 빠져 있어요. 하이닉슨 들어가 있어요. 이 지수에는. 근데 반도체 강도를 비교해 보면은 2020년 연초만 하더라도 똑같았죠. 근데 갑자기 훅 차이가 나고 한쪽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한쪽은 빠졌고 이때가 차이가 굉장히 컸죠. 왜 그럴 거예요? 그 이유가 이게 뭐예요? 뭐였냐면요. 여기서 이제 메릴 린치가 리포트를 내면서 겨울이 오고 있다는 뭐 아까 이제 뭐 철강주도 얘기했고 뭐 조금 이따 제가 운송주도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올해 예혜건님은 용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증권사에서 많이 회자되던 얘기. 어떤 얘기가 제일 듣기 싫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일 듣기 싫었던 얘기가 피크아웃이에요. 피크아웃. 네. 지금은 실적 잘 나오는데 앞으로 나빠질 것 같다. 맞아요. 그래서 주가는 빠져야 된다. 네. 철강주도 그 얘기가 나왔고 화학주도 마찬가지고 제일 치명적이었던 게 반도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디램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은 쭉 올라갔는데 우리는 못 올라갔던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지적하셨듯이 얘네 지금 그 지수를 끌어올렸던 게 뭐냐면은 디램주가 아니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하고 칩 쪽이요, 주로 비메모리. 그렇죠. 그래픽 처리 장치 GPU라고 그러는데 GPU. 우리나라 용산전자상가 가면은 사실은 뭐 그래픽 처리 장치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사실은 다 엔비디아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로 들어가는 거는. 그리고
뭐 얘네는 또 이제 뭐 이 가상화폐 채굴할 때도 그래픽 처리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네. 그것 부분도 많이 잃었었고 엔비디아가 1등이고 두 번째가 팹립스 업체라고 공장은 없이 반도체 설계하는 네, 비메모리 업체. 이 두 종목이 대장주였거든요. 그러면서 마이크론은 그때까지만 해도 못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올라갔는데 우리 반도체는 너네랑 틀려. 이렇게도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 한 달 동안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딱 보면은 3등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확 올랐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마벨 테크놀로지는 아까 얘기했던 팹립스 업체고 예. 실적이 워낙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종목이고 얘가 제일 센 종목이고요. 램리서치라는 종목은 그 반도체 장비 쪽이고요. 그리고 테라다인이라는 업체 여기 요 테라다인이라는 업체도 반도체 홍정 업체입니다. 좀 많이 해야겠네. 우리는 보통 뭐 말씀하신 거 엔비디아 뭐 이런 주로 그다음에 아까 뭐 AMD 그다음에 보는데 못 듣던 게 없던데 많네. 공부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좀 천천히 분들은 그냥 제가 한 얘기 들으시면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되니까. 뭐 이것까지 뭐 제가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게 낫죠. 뭐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온세미컨덕터라는 회사하고 NXP 세미컨덕터즈라는 회사는 차량용 반도체 회사예요. 네. 그리고 브로드컴은 통신 회사입니다. 그렇죠. 얼굴이 확 바뀌었죠. 심지어는 AMD는 최근 한 달 동안에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변했기 때문에 이러면은 한국 반도체도 못 오를 이유가 없잖아요. 반도체 장비들 올라가고 D램즈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달 동안 3등인데 상승률이 못 오를 이유가 없다는 이런 인식이 확산됐는데 여기 이제 그 재미있는 게 제가 다른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12월 1일자로 WSTS라고 세계 반도체 통계기구예요. 네. 그 이제 그 반도체 회사들이 만든 통계기구거든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료를 내놨어요. 네. 왜냐하면 2022년 D램 시장 성장률이 봄만 해도 17%를 전망했고 여름에만 해도 18.4%를 전망했거든요. 근데 이번 12월 1일자로 나온 가을 전망 자료에는 8.5%로 떨어뜨렸습니다. 자, 이러면은 반도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쫄리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핵심이 그거예요. 뭐냐면은 내년 시장이 커지건 작건.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름 자료 냈을 때가 그러면 이게 이제 그 8월 달에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올라가야 돼요. 내년 전망치가 올라갔다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못 올라갔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요. 내년 시장이 커지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도체 같은 섹터는 언제 바닥을 찍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가 되느냐. 지난 밤 사이 반도체 이렇게 올라간 거는 시트그래프에서 늦어도 하반기에 D램은 돌아선다. 이런 전망 자료를 냈거든요. 내년 하반기요? 예. 네. 그리고 D램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은 그 최근 들어서 11월 달 들어서 고정거래 가격이 일단 저희가 하락세가 일단 멈췄어요. 네. 그리고 그 현물 가격, 스팟 가격이 조금씩 다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은 이거 다시 꺾인다. 분명히 12월부터 다시 꺾여서 현물 가격도 꺾이고 고정거래 가격도 더 꺾이고 이런 흐름이 나타날 건데 근데 반대로 대부분 내년 1분기에 바닥을 찍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1분기에 바닥 찍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요. 자, D램 가격 떨어진다, 피크아웃 얘기 나오고 막 이랬는데, 실제로 고정거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는 9월달, 10월달 돼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리고 반도체 현물 가격이라는데 스팟 가격, 이 가격은 4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하이닉스는 언제부터 주가가 빠졌냐면은 3월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반영한다는 거죠. 엄청 선반영을 한다는 거죠. 고정거래 가격 하락세가 멈춘다면은 혹시 멈추고 돌아선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좀 지금부터 주가 반등의 요인이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은 어떤 거 볼 수 있냐면은 네. DDR5 얘기를 왜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DDR4에서 DDR5 넘어가면서, DDR3에서 DDR4로 넘어가면서 장비주들 뭐 유닛 테스트 뭐 이런 종목들이 200%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DDR5로 오히려 지금 코로나를 늦춰졌는데 4분기부터 넘어가고 있어요. 서버용 D램이 4분기부터 넘어가고 있고 내년 1분기부는 PC용 D램도 DDR5로 가는 건데 DDR5는 일단
성능이 2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획기적으로 빨라지는. 그러니까 그 세대가 바뀌는 건데 그렇게 되면 초기에는 당연히 공급 부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요. 예. 충분히 더 얘기해도 될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구나. 예, 그게 당연히 초창기에는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메타라고 이름을 바꾼 기업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페이스북이. 네네. 그 얘기는 메타버스 시장은 내년도 커진다는 얘기인데 네. 메타버스가 저절로 돌아갑니까? 이거는 D램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미래 수요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닥 찍을 거를 보고 미래 수요, 교체 수요 이런 걸 감안하면은 네. 저는 그러니까 작년부터 저희 그 2차 전지 막 얘기하면서도 예. 이게 이제 1년짜리는 아니다. 최소한 2년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반도체도 그런 시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많이 올라온 종목도 오늘 조정받고 쉬어가는 흐름도 나왔는데 외국인도 팔았어요. 오늘 반도체 장비, 코스닥 반도체. 네. 근데 이거는 그 흐름 자체는 뭐 당장 연말까지 가서 끝나고 이런 순환매가 아니고 추세적으로 오래갈 흐름이다 좀 이렇게 저는 보고 아까 있고요. 이제 뜨는 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예? 뜨는 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뜨는 해와 지는 해. 예. 그래서 저는 이쪽을 내년에 가장 좀 관심 갖고 봐야 될 게 반도체. 반도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반도체도 너무 많아 사실. 예, 삼성전자 그렇죠. 하이닉스만 보면 괜찮은데 예, 전공정이 소부장 어떻고, 업체들은 너무 소부장이 많아서 어떻고, 뭘 봐야 돼요? 예. 뭐 무슨 기업을? 그래서 이제 그 종목별로 일단 공부를 하시긴 하셔야 될 것 예. 같고요. 일단 저는 DDR5 관련된 걸 보면 돼요. 예, DDR5 관련 주들은 근데 너무 또 이게 저 머니게임 양상으로 뭐 대덕전자니 뭐 코리아 서킷이니 완전 폭등했다가 또 묶으라는 거. 대장주는 그쪽으로는 심택입니다. 그리고 DDR5 관련해서는 대장주는 네. 심택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코스닥의 반도체라는 섹터가 있는데 거기 있는 종목 중에서 제가 12월 달에 수급이 좋은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수급 좋은 재료라는 게 수급이 좋다는 게 이거는 철저하게 보조 지표로만 이용을 해야지 사실은 뭐 이것만 갖고 절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특히 반도체는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LX세미콘 누가 공부하는데 DDI가 뭐냐 얘네가 뭐 하는데 뭐 그거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지. 수급만 보면 안 돼요. 네, 근데 거기다가 수급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미래의 실적이 아니라 당장 올해도 실적이 좋으면서 내년에 더 좋아지려 했을 때 LX세미콘이 그래서 지금 스타 주식이 된 거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기관 외국인이 왜 그렇게 열심히 샀느냐 그 근거가 올해 실적 좋고 내년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 이게 확실시 된다 이런 얘기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급 좋은 종목들만 추리해 봤는데 이런 종목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각자 접근을 해보시는 건데 전부 오히려 거꾸로 기관 외국인 수급을 한번 보면서 좀 이렇게 좀 반도체 장비 중에서 이 종목을 사는데 그러면은 요새 이제 공짜로 리포트 볼 수 있는 데 많잖아요. 네. 그런데 가서 한번 좀 보시고 네. 아 괜찮겠다 싶으면 그래도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된다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그래도 좀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리포트에 있는데 이거 뭐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뭐 나온 사실은 저는 저희 그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리포트 읽기 포기하거든요. 어려워. 왜 그러니까 좀 내가 나 같은 사람도 그래도 리서치 좀 오래 했잖아요. 네, 20년 넘게 한 사람인데 네. 제가 보기에도 이게 뭐 도대체 뭔 소리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용어가 어려운 용어가 많고. 근데 이런 쪽도 용어가 어려운 게 많고 너무 좀 어렵다 싶으면은 대안으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하이닉스 사고 1년 동안 묻어두세요. 그러니까 뭐 좀 이런 출렁거림은 없고 네. 장비보다는 수익률이 덜 날지 모를지언정 하이닉스는 저는 지금 사도 되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어요. 삼전이 아니라 한 종목을 산다고. 삼전은 사실은 그 오리지널 디램보다는 그렇죠. 다른 쪽으로 섞여 있고 다른 쪽에 가전도 꺾여 있으니까 있고. 예. 그래서 하이닉스 정도가 오히려 네. 좀 요새는 뭐 그 탑픽으로 삼전에서 하이닉스에서 삼전으로 갈아타는 증권사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 삼성전자가 더 싸 보인다예요. 근데 저는 그냥 하이닉스 정도로 얘기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ETF 단순 무식한 전략이고 네. 오는 그다음에 종목 마르겠으면 그냥 ETF를 투자하는 것도 이거는 전략이 됩니다. 네. 참고로 이제 그 반도체 ETF도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한 종목 한가를 제가 꼽아왔는데요. 구성 종목도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네. 하나로 FN K 반도체 ETF라는 그 종목인데 395270이에요. 코드 번호가. 요거 이제 그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거 일봉 한번 쳐보시면은 야 이런 주식이면은 매매를 해도 되겠다 이런 식의 일봉이 나와요. 쳐봐야지. 네. 네, 35270. 네. 네. 그 혹시 거기서 저희 그 일봉 보여주실 수 있으면은 네, 네. 보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좀 대안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직접 수급하고 실적 내용을 보면서 같이 종목을 꼽는 게 가장 최선. 차선은 저 ETF가 좀 차선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차선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이닉스 묻어넣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년에 반도체를 세게 보셨습니다. 반도체 세게. 저희는 시간 괜찮습니다. 소장 시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는 시간 괜찮고요. 네, 반도체 어쨌든 제일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운송 얘기까지만. 최근에 뭐가 좀 이상하게 움직이는 게 있는데요. 네. 한국 주식은 그만큼 움직여요. 예. 우선 이제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상하이. 이거 데이터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요새 증권사 나와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데이터 구하기 진짜 어려운 게 디램 가격, 디램 익스체인지라는데 그 과거 히스토리 차트라도 보고 싶어갖고 딱 클릭하면은 돈 내. 그러니까 증권사 있을 때는 그게 이제 월 몇백만씩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개인적으로 그 돈 내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리고 정제 마진 이런 거 굉장히 어렵고 상하이 컨테이너 오점 지수도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운 데이터였는데 한국 물류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트를 한번 그려봤는데 얘가 처음 그 4,700달러로 올라갔어요. 얘가 이제 9월달 말까지 쫙 올라가다가 10월부터 좀 잡혔거든요. 옆으로 잡혔던 이유가 미국에서 이제 우리 비상 상황이다. 뭐 24시간 뭐 풀 가동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항만에서 그렇죠. 이래라 이러고. 근데 그렇게 쭉 꺾이다가 다시 4,600포인트 올라온 게 전전주 금요일이고 이 데이터를 금요일날 발표를 하는데 그때가 딱 오미크론이 터진 날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4,700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역으로 좀 운송주도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해외 운송주를 한번 추이를 살펴봤어요. 해외 운송주 추이를 좀 살펴봤더니 제가 아이고 차트를 하나를 그렸는데 빼먹었네. 그럼 말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의 그 컨테이너선 관련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종목이 올해 2월 달에 상장한 ZIM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은 쭉 올라가요. 그리고 갑자기 그 SHIP라는 그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1월 달에 급등했다가 쭉 빠지고 있었거든요. 얘네는 이제 벌크선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BDI 지수랑 관련된 종목인데 지난밤에 20%가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운송주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흠이라는 얘기 아시죠? 흠이 우리 흠슬라가 대단했다가 또 엄청 빠졌잖아요. 엄청 빠졌잖아요. 근데 이전 흠도 아까 듣기 싫은 얘기, 피카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은 그리고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흠도 지금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좀 연관은 없지만 기관외국인 매매랑 연관은 좀 그 시세 견인력은 없지만 BDI 관련된 벌크선 관련주 대한해운, 흥한해운 좀 제가 종류별로 정리를 해왔는데 지금은 이쪽도 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기관들이 좀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외국 아까 좀 얘기 드렸던 ZIM이라는 회사가 요새 이제 해외 주식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 회사가 주가 저희 컨테이너선을 대표하는 종목이고 SHIP 이게 이제 그 심벌입니다. 코드 이거 치면은 바로 이제 종목 검색이 가능해요. 그거 치시면은 보시면 되는데 얘들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 중에서도 최근에 수급이 좀 두드러지게 좋아지고 있는 종목은 흠. 그래서 흠 정도 저는 지금 가격 정도면 조금 들어가도 굉장히 실패할 확률은 낮지 않을까. 특히 해외에서 주식들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안 움직인 쪽에서 한번 좀 또 이렇게 좀 들고 한참 제일 핫한 쪽 반도체 한번 들고 와봤고 뭔가 좀 이상하게 움직이는 운송 쪽. 이쪽은 아마 다른 데서 언급하신 건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얘기도 없죠 거의. 저는 맨날 이런 거 보고 사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